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의 첫 거래일 유럽도 좋았고 그리고 미국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훨씬 더 좋게 움직였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이날 다우지수하고 S&P 500지수, 다우지수는 6월 이후 그리고 S&P 500지수는 7월 이후 최대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점, 그동안 많이 눌렸던 것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아주 강했다라는 하루가 되겠는데요. 키워드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큰 재료 영국이고요. 두 번째가 발언, 그리고 세 번째가 경제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영국과 관련해서는 지수 상승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유럽까지도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겠는데요. 영국 쪽에서 이른바 부자 감세안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장의 부담이 줄었고 눌렸었던 파운드화가 상승을 하면서 영국의 길트채, 그러니까 영국의 국채 10년물이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26일 파운드 달러화는 1.03달러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이런 감세안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한 건데요. 이게 하루 만에 1.13달러까지 올라가면서 큰 폭의 회복세를 보여줬고요. 이렇게 영국의 10년물이 20bp 이상 하락을 했고 영국에 그친 게 아니라 미국 국채도 18bp 정도 끌어내리게 되면서 지난주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4%대의 거의 근방이었었는데 여기에서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와줬습니다. 자, 그만큼 미국 증시 내에서는 이 국채 금리에 대한 압박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지금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이 연준의 계속 발언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의 3인자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뭐 내용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매파 기조가 유지됐다 정도로 해석이 됐는데요. 긴축 정책이 수요를 진정시키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기 시작했다라고 긍정적인 얘기를 내놨습니다. 연준의 이런 행동 자체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죠. 하지만 연준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혹시라도 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기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된 이런 매파 기조가 발언으로서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좀 제한적인 악재 정도로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요. 제조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지표 기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처음이 S&P 글로벌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9월 미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확정치인데요. 52포인트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했고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50포인트 이상이니까 확장 국면에 들어가 있는 수준을 유지했다 정도로 좋게 해석이 됐고요. 두 번째가 똑같은 이 구매 관리자 지수인데 미국의 공급관리협회에서 냈습니다. 약간은 보수적인 기관입니다. 50.9포인트가 나왔고요. 역시 50을 넘겼다라는 점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전달 대비 하락을 했고 또 시장의 예상치 대비해서도 하락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50포인트 이상을 28개월 이상 유지를 했다라는 점에 조금 더 점수가 주어지게 되면서 이날 경제 지표는 좋았다 정도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날 3대 지수 뭐 일정하게 올라갔는데 특히 이 다우지수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와줬습니다. 거의 3만선 회복했죠. 2.6% 올라갔고요. S&P 500 지수 2.5%, 이날 기술주들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2.2%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섹터와 업종별 흐름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은 전 섹터가 아주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가장 센 것이 이제 에너지 쪽이 되겠고요. 그 밑으로 소재, IT, 산업재 순서로 거의 뭐 평균 한 2, 3%대의 강한 회복세가 나왔습니다. 지금 에너지 쪽이 강한 이유는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100만 배럴,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감산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종목들이 그대로 받아냈고요. 그리고 소재 쪽도 체크해 보면요, 이 경기 둔화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일시적인 감소를 보여주게 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재를 포함하고 있는 비철금속 시장의 전반적인 하루 동안의 흐름은 약간은 변동성이 있다 정도로 해석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IT 쪽도 금리에 대한 부담감 떨어지니까 오를 수밖에 없죠. 반도체 중심으로 3%대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가장 여기서 부진했던 것이 이제 전기 소비재입니다. 0.2% 상승에 그쳤는데 잠시 후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거기에 좀 영향이 받게 되면서 밀려 내려간 것이고요. 필수 소비재, 부동산, 그리고 헬스케어까지 상승 탄력이 상대적으로 그동안 침체 우려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좀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자유롭지는 않은 모습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국채 수익률이 줄어들게 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높아졌고요. 또 월말, 월초 기관 수급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었고 거기에다가 과매도 인식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빼고는 거의 다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장주하고 반도체 묶어서 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IT 종목들을 눌렀던 이런 재료들이 이날만큼은 많이 줄어들었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를 끌고 가는 그런 흐름으로 연결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3.3, 그리고 애플이 3.0%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하락을 좀 많이 회복하는 모습 연출이 됐고요. 그리고 광고 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글의 모에서 알파벳이 3.2%,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도 2.1%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크게 나와 있는 건 이제 트위터인데요. 트위터는 이제 머스크와의 이 소송에 대한 그런 악재가 다시 한번 좀 부각되면서 남들 오를 때 혼자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아마존도 2.5%대의 비슷한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대표적인 성장주인 테슬라, 잠시 후 특징주 때도 좀 더 자세하게 수치로 짚어드릴 텐데요. 8.6%나 하락을 했습니다. 차량 인도와 관련된 악재가 나왔습니다. 인도수가 좀 적었다 정도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테슬라 자체의 좀 문제로 좀 보고 있고, 테슬라에 비해서 포드나 GM 같은 경우에는 시장 흐름과 똑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테슬라가 8.6% 하락하게 되면서 전기차 스타트업 관련된 회사들, 그러니까 리비안 그리고 루시드 모터스도 방향성을 잡지 못했던 그런 영향이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체크해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7%. 그러니까 이틀 동안 내려왔다가 하루 반등을 줬는데요. 이틀 동안 내려왔던 부분을 한 3분의 2 이상 회복하는 정도의 지수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가릴 것 없이 비메모리하고 메모리 골고루 3%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가 3%, AMD가 4.3%, 그리고 메모리 쪽에서는 마이크론이 이제 실적을 좀 뒤로 하고 3.2% 올랐고요. 웨스턴 디지털도 4.6%대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큰 종목보다는 작은 종목들의 흐름이 조금 더 탄력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장비주들이 이날 아주 돋보이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국내에서도 장비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연결을 해봄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5.2%, 그리고 램 리서치도 6.4%대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 금융 체크해 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요. 이날 시장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크레디트 스위스와 관련된 우려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 이 은행들에게 좀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담이 초반에 있었었는데 계속 분석 기사들이 나오면서 크게 악재가 될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모두 다 3%를 전후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 크레딧 스위스와 관련해서는 특징주 때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날 전반적으로 이제 헬스케어 쪽은 이제 중립의 흐름을 보여주게 되면서 제조 회사들이 조금은 제약회사들이 좀 약한 모습들이 나와줬고요. 산업재 쪽에서는 경기 둔화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 일부 좀 해소가 되면서 허니웰이라든지 3M 그리고 철도 회사 그리고 캐터필라, 디어엔까지 전반적인 2~3% 시장의 흐름에 거의 충실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와줬고요. 마지막으로 이날 시장에서 이 에너지 쪽에 속해 있는 부분 중에 정유 말고 석탄을 좀 보셔야겠습니다. 이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석탄 가격이 지난 2005년 이후에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이 러시아 전쟁과 관련해서 에너지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석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4달러를 넘기게 됐고요. 이것 때문에 이 섹터 안에 포함되어 있는 비파디 에너지 5.9%, 그리고 아크리소스 8.2%, 이 대형 석탄 회사들이 이날 강세를 띄었다는 점도 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날 뉴욕 증시에서 유독 밀렸던 테슬라 조금 더 자세히 보겠는데요. 이 3분기 차량 인도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면서 하락을 한 겁니다. 34만 3,830대 차량을 인도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작년 대비해서는 잘한 겁니다. 42% 정도 늘어난 수준을 보여줬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37만 대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34만 대까지밖에 못 가면서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시장의 우려를 자극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테슬라가 이날 8% 이상 이제 장 이후에도 더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243달러의 거래를 마쳤고 최근 이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하는 정도의 가격으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금융 쪽에서의 악재죠. 크레딧 스위스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 자체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사채를 보증하는 비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그리고 이 크레딧 주가 자체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크레딧 스위스가 아니라 스위스 취리히 증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상장되어 있는 크레딧 스위스고요. 0.9% 하락이지만 장중에 지금 굉장히 최근에 일본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의 바닥에 근접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선 내용들이 악재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 주말에 시장을 안심시키려고 재정 건전성과 관련된 안건들을 대응 조치들을 냈었는데 오히려 이게 걱정을 더 키워버리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일시적으로 이날 크레딧 스위스는 장중에 12% 급락했다가 1% 가깝게까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움직이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만큼은 아니었지만 여러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는 상승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독일과 프랑스, 영국, 지금 독일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0.8%대의 상승률을 보여줬고 영국이 0.2%대의 상승으로 세계 증시 중에서는 가장 덜 오르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우선은 역시 저가 매수고 투자 심리가 좀 호조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악재는 2개 그리고 호재는 하나였었는데 그 호재는 앞서 말씀드렸던 영국과 관련된 감세법입니다. 호재가 셌었던 만큼 2가지 악재를 조금 더 상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2가지 악재 중에 하나는 크레딧 스위스 그리고 유로존 제조업 업황 지표가 되겠는데 이 업황 지표 자체가 27개월 만에 가장 위축세를 보였다라는 점 악재가 되면서 이날 추가적인 상승을 막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가 아주 강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5.2% 올라가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83달러까지 올라가 있는 흐름이고요. 산유국들이 이제 유가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특히 이 오펙 플러스에서 100만 배럴, 그러니까 대규모 감산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올라간 것이고요. 이렇게 5%나 올라간 거는 최근 기록으로 보게 되면 7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라고 시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리 가격은 0.6% 하락을 하게 되면서 7,500달러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내내 변동성을 보였던 비철금속 시장이고요. 그리고 금값은 1.7% 올랐는데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그리고 달러가 약세가 됐다라는 점 지금 금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국내 외국인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최근에 아주 변동성이 큽니다. 이때 16bp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3.6%대로 내려왔습니다. 4%에서 이렇게 하루 만에 크게 내려온 것이고요. 이것은 단순히 미국뿐만이 아니라 독일 분트채 그리고 영국의 길트채와 비슷하게 전체적인 채권 시장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